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해 국가입니다. 그런데 피해 국가의 정부가 오히려 가해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국민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예. 지금 일단은 아까 중요하듯이 우리 국민들이 빨리 보상을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것 하나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또 양국 간의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저자시 외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건 뭐 당연히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할 것이고요. 2018년에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 기업 역시 이에 불복하면서 4년 넘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해결책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았던 포스코 등의 국내 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단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덕성,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한일 관계만 악화되고 그 해법을 실질적으로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내는 고육지책이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직시하면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걸 제대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당장 지금 우리가 이 변제해야 될 문제, 이 문제에서는 해법을 찾는 고육지책으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서둘러서 일본 정부에게 뭘 원칙을 저버려 가면서 그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과라는 게 완전히 빠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에게 변제를 시킨다는 거죠. 문제는 당시에 일본의 전범 기업에게 우리는 배상을 촉구하고 있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전혀 모른 척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배상을 하겠다. 일본하고 이건 협상할 내용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해자와 지금 피해자의 태도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피해 국가입니다. 그런데 피해 국가의 정부가 오히려 가해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국민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이런 굴욕적인 모습의 협상 가지고는 결코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희 의원께서 일본 정부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사과는 뭐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사과 안 받으려고 할 정부가 있겠어요? 그 사과를 받겠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외교가 외교이고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신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지만 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특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이런 속에서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분은 14분이지만은 이분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고 일본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몇 번 사과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해결책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입장인데요. 먼저 피해자 중심주의를 일단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피해자의 총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하나의 입장으로 일단 수렴하여서 해결책을 만들겠다. 일단 한국 정부의 지금 입장 그런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본 쪽에 전체적인 결단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면서도 이게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그러한 틀을
속에서 헌법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그 해결이 오히려 한국의 평화를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지나치게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우리가. 서두르면서 그 약점을 잡고 오히려 일본이 점점 더 오만해지고 더 버티고 여유만만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더 낮은 자세를 지금 요구를 해오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서 혼장 수혈을 우리 정부가 막았습니다. 일본 눈치 보느라고. 그다음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그 현금화 소송 판결 미뤄달라고 외교부가 재판부에 우리 재판부에다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급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도 보면 윤 대통령 과거사 언급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보수 진보 정부 다 할 것 없이 8.15 광복절 행사 때면은 항상 과거사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갔었는데 없습니다. 이런 게 전혀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에게 정말 그 이 짝사랑하는 러브콜을 보냈는데 일본 총리는 그 야스쿠니 신사에다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우선 그 지금 우리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앞에 정부하고 자꾸 도덕적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저자세다 굴욕적이다. 이건 너무 정치 공세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두면 소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적극적 자세 또 소극적 자세 저는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자꾸 그 국내에 송사이면서 또 외교 문제예요. 외교 문제는 항상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자꾸 굴욕적이다 이렇게 보면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정치 공세예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제3자 변제를 끄잡아냈고 여기에 한국의 기업 대일 청구권 자금을 많이 활용한 기업 중에 한국 기업도 들어가 있지만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뭐 우리 피해자 측에서 많이 주는 전범 기업 그 당시 일본 기업들 관련 기업들도 여기에 그 기금 조성에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배상의 책임을 다 하도록 하고 우선 그 피해자가 지금 배상 판결을 받는데 배상을 받도록 해주는 일련은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해석을 해야지 자꾸 굴욕적으로 하는 건 정치 프레임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실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이신데요. 우리 오늘 자료 화면에 처음에 나왔던 그 양금덕 할머니 하시는 말씀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책 제목이 내가 죽기 전에 듣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일본의 사과. 이게 사실 전제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고 급하게 이게 무슨 위로금을 주겠다 내지는 이게 무슨 불우이웃돕기 성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